여러분 안녕하세요. VJ 핫 이슈 남궁유지입니다. 여러분 새해 계획은 잘 지키고 계신가요? 혹시 3월에 세웠던 계획들 작심삼일이 되진 않았나요? 저 역시도 지키기가 잘 쉽지 않은데요. 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계획만 세우고 실천하지 않는 것보다 일단 실천을 하면 그 계획이 성공하는 확률이 무려 70%나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마음속에 다이어트 해야지, 외국어 공부해야지, 간단하게 집안 청소하는 것부터라도 계획만 세우고 계시다면 지금 TV 보시면서 바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공이 가까워질 거예요. VJ 핫 이슈도 그 실천을 하기 위해서 새봄 소식들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럼 먼저 이슈 앤 이슈 출발합니다. 새봄, 벌써 남도엔 꽃망울이 터져 행복한 봄 내음이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대전에서도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꽃샘추위 속에서도 꽃망울을 터뜨리며 이른 봄을 찾아 나선 나들이객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고 있는데요. 행복한 봄의 전령사들이 오는 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 우리나라 전체 인구 5천만 명 중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만큼 동물은 이제 우리의 삶과 함께하는 존재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처럼 반려동물 인구수가 증가하면서 바람직한 신애견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도 많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애견 대통령이자 슈퍼독 매니아 이웅종 교수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저희가 전국 투어를 하면서 반려인들이 올바르게 반려동물 기르는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이제 고민들이 상당히 더 많습니다. 짖어요, 물어요, 대소변 못 가려요, 분리불안이 너무 심해서 이웃에게 많은 갈등과 피해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더 많거든요. 어떻게 기르는 것이 올바르게 기르는 것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더 많거든요. 이런 강의를 통해서 바르게 올바르게 개들을 기를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반려인구가 늘어난 반면에 그만치 또 숫자적으로 버려지는 유기동물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이 유기동물이 버려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 책임감이라든지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희망 프로젝트라는 걸 줘서 유기견들을 다시 재입양을 해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주세요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전국 또 투어를 하면서 이제 문화 콘서트, 문화 행사들을 또 진행을 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거든요. 이렇게 나오다 보면 이제 사회성도 길러지고 되고 정보 교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웃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바르게 기를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투어를 통해서 지금 많은 분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사랑하는 반려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려동물을 함께 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가족을 맞이하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을 꼭 선택을 해 주시고요. 반려동물 교육이라는 것은 내가 꼭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웃 간에 더 아름다운 반려 문화를 인식시켜 주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책임의식을 꼭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불어 동물들과 사람을 위한 잡지를 만들며 반려동물 문화와 유기동물 복지에 앞장서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요. 요즘 문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행사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 1,000원씩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 기부로 된 돈으로 사료를 사서 전국 유기견 기프트카 운영을 합니다. 3월 20일 날 반려인들이 함께 모여서 160명입니다. 애견 골프 대회를 합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따뜻해지니까 바깥에 많은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세종시의 행사가 4월 달에 있습니다. 4월 달에 먹거리 페스티벌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5월 달에 운주산 걷기 대회라든가 또 경기도 행사도 있습니다. 그 행사들이 계속 있고요. 앞으로 반려문화 선진화를 위해서 우리가 인식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인식 변화는 교육, 행사, 캠페인 그리고 이런 행사들이 이루어지면 인식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문화행사에 적극 참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도 어느덧 반려동물 관련해서 시장이 인구 자체가 한 1,000만 인구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분들까지 반려동물 키우지 않는 분들까지 의식 자체가 그 1,000만 애견인이라는 숫자에 비하면 굉장히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제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유기견 관련 쪽 문제가 아무래도 저희 지금 현재 대한민국 그 애견 관련 시장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애견을 키우지 않는 분들도 좀 다 같이 애견 그 복지나 애견 문화에 조금이나마 귀를 기울여서 앞으로 좀 유기견 없는 1,000만 애견인이 있는 한국,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유기동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도 유기동물 키우고 있지만 정말 다른 애들이랑 다르지 않게 정말 사랑스럽고 저희한테 소중한 가족이거든요. 많이들 그 분양 받지 마시고 애기들 많이 입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과 나눔 행복 전도사로서 소통과 화합의 복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익을 담당하는 대전시 자원봉사자들. 대전시 자원봉사연합회 창립 10주년 기념식과 제4대 회장 취임식이 지난 4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려서 화제입니다. 자원봉사는 우리 사회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는데요. 지난 10년을 정리하고 되짚어보고 향후 100년의 대계를 차근차근 준비해 자원봉사로 꿈꾸는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봉사활동 나갈 때마다 신청해서 했고요. 엄마 따라서 장애 가지신 분들 도와드리러도 많이 갔었어요. 앞으로 지금처럼 열심히 꾸준히 할 거예요. 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때 약간 뿌듯해요. 제가 봉사를 한 지는 한 20년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회원을 제가 동사무소에서 가입을 했고요. 하다 보니까 제가 행복해서 봉사를 더 하다 보니까 20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 다 결혼시키고 저도 못다한 공부 좀 하고 싶어서 예지고등학교 지금 현재 3학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생 조건으로 자격으로 이렇게 교육감상을 받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기존의 어려운 그 단독주택에 판자촌, 그 쪽방촌 같은데 가서 음식해서 이렇게 배부하고 또 그거 매년 해요. 근데 한 1월 말쯤에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연탄 이렇게 겨울이면은 연탄 배달하는 거 릴레이로 이렇게 우리 회원들 같이 나가가지고요. 릴레이로 서서 다 한 장 한 장 옮겨서 했을 때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따뜻하게 겨울을 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보람을 느껴요. 대전시 153만 대전 시민 중에 37만 명이 자원봉사자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합봉사단에 약 12만 연합봉사단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분이 모두 한 분 한 분이 자긍심을 가지고 봉사활동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기반과 후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피터 드래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1세기 인류가 가장 한 일 중에 훌륭한 일은 자원봉사라고 합니다. 자원봉사는 모두 가볍고 나를 살찌우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 153만 대전 시민 모두가 자원봉사하는 일까지 저희들 힘껏 일하겠습니다. 국제노타리 368지구 유성노타리클럽과 전국 레크레이션 동호회 공동 주최로 제2회 글로벌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이 유성장애인 복지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다문화를 위해 개방과 포용 그리고 존중하며 다양한 각 나라의 문화를 고양시키고 인종과 종교의 차별 없이 함께 어울리며 한마음으로 나아가는 축제장으로 마련되었는데요. 저희가 매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유성구에서 다문화 가정 봉사활동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 레크레이션 협회 레크탈의 동호 회원들과 같이 자매결을 맺어서 저희가 이번에 두 번째로 다문화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성구에서 보니까 다문화 가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다문화 가정이 저희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이 많은데 저희
그 봉사단체에서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 사랑과 그 정성을 들여서 지역사회에서 저희가 봉사를 하려고 이렇게 행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우리 전국 레크탈에 레크레이션을 좋아하는 동호회가 이제 5회, 6회 정도 됐어요. 5년, 6년. 그런데 레크레이션을 좋아하면서 어딘가 모르게 누구한테 한 구석에 뭐 빛을 보일 수 있게끔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뭐 글로벌 시대라고는 하지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다문화 가정이 최고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다문화 가족들을 먼저 섭외를 해서 우리 스트레스도 해소해주고, 예, 그리고 가족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마당을 준비했습니다. 올해가 2회인데요. 2회가 아닌 20회, 2000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쳐다보기보다는 우리가 내 손을 먼저 내밀어서 하나가 되는 우리 한국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제일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함께 소통하고 나누며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는 많은 분들과 함께한 이번 글로벌 축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며 다문화 가족들과의 소통과 화합의 계기가 자주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한국인이니까요. 저는 한국 문화 좋아하니까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문화 차이가 많이 크니까 그래서 조금 힘들었는데 지금 조금씩 적응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행사를 참여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인생한테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 되는 대한민국 함께해주세요. 자, 이슈 앤 이슈 동네방네 이색가게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혹시 우리 동네 커피숍 사장님이 고향이라면요?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한 커피숍 대표. 이곳의 주인공 양희군의 매력 속으로 빠져보실까요? 길거리 출신에서 당당히 M본부 드라마에 주인공급으로 출연. 승승가도를 달리고 있는 양희군. 길고양이로 떠돌다 홍희정 씨를 만나고 난 후 180도 달라진 삶을 살고 있다는데요. 저희 커피숍만의 좀 손님들에게 이벤트 서비스하는 그런 아르바이트생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나와 있긴 한데 그 아르바이트생이 좀 그러니까 요즘 드라마라든가 그런 거 보시는 분들께서는 많이 아실 텐데 요즘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는 고양이가 저희 아르바이트생이에요. 손님들 반응 같은 경우는 뭐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뭐 어떤 분들께서는 뭐 드라마 봤다 하면서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양이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사료도 이만큼 박스로 해가지고 선물로 직접 갖다 주신 분들도 계세요. 커피 맛도 마시지만 소문 듣고 탤런트 양이를 보러 오는 손님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곳의 커피 맛의 숨은 비결들 그냥 지나쳐갈 수 없겠죠? 핸드드립 해서 좀 부드러운 맛과 또 달콤한 맛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그런 커피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아메리카노도 저희가 직접 로스팅을 해서 커피를 직접 고객님들께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럽고 좀 단맛과 신맛 여러 맛까지 맛이 이제 조화가 이루어져서 굉장히 입안을 좀 개운하게 해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맛이 좀 있어요. 커피숍에 오시면 양이를 보실 수도 있고 좀 특별한 양이만의 이벤트 서비스도 맛보실 수 있으시니까 저희 커피숍에 오셔서 양이와의 데이트도 한번 즐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과 가장 많이 같이 접촉하는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타올입니다. 세수할 때도 쓰고 샤워할 때도 쓰고 우리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타올인데 그런 만큼 또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쉽다고 하는데요. 이 타올이 기능성이 있는 타올도 요즘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타올, 그 관리법부터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오늘 핫이슈에서 재조명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VJ 아디쇼 리포터 최정입니다. 수건하면 판촉물로 얻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시죠? 이제 수건도 웰빙 시대입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필수 아이템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이 타올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볼게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피부가 민감해지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모로 신경이 쓰이실 텐데요. 하지만 정작 신경 써야 할 건 따로 있다고 합니다. 피부에 매일 닿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수건인데요. 여러분은 수건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가족과 가장 많이 대면하는 타올. 오늘 타올의 모든 것 함께 알아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수시로 사용하는 수건. 피부에 제일 먼저 닿는 것인 만큼 올바른 관리가 필요한데요. 수건이 퀴퀴하면 씻고 나서도 찜찜하잖아요. 평소에 수건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수건 삶고게 있어요. 삶고 있어요. 삶으면 색깔도 더 예쁘게 나고 균도 깔끔하니 깨끗해서 좋아요. 삶아서 싹 빨아가지고 그러면 새 거 갖고 햇빛에다 널고 그러면 깨끗하고 살균도 되고 좋습니다. 하지만 수건을 꼭 삶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수건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 1위거든요. 식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주 꼼꼼하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건에 나쁜 균을 죽이기 위해서 자주 삶고 햇빛에 충분히 잘 말려서 쓰고 있습니다. 이제 타올도 전문 시대. 좋은 수건은 어떻게 고르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 매장을 찾았습니다. 다양한 수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피부 건강을 위해 수건 섬유의 소재를 따져볼게요. 보통 면 100%인데 30수, 40수 같은 숫자가 보이죠? 수란 원료 1g으로 뽑아내는 실의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로 숫자가 클수록 길이는 길어지고 실은 가늘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타올이 많으니까요. 왠지 포근한 느낌마저 드는데요. 요즘에 가장 핫한 타올은 뭔가요? 요즘은 기능성 타올을 주로 선호하죠. 기능성 타올로서는 이제 무연사하고 죽사 타올이 있는데 무연사는 이제 소프트한 그 실이 꼬임이 없는 소리라고 해갖고 어린이들이나 또 특히 여성분들 요새는 이제 피부 미용을 중요시하니까 그런 분들한테 좋고 또 이제 건강을 생각하시는 이제 남성분들한테는 이제 그 대나무 섬이라고 해갖고 죽사 타올 그런 걸로다가 요새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타올이 다 같은 걸로만 알았는데 각각의 특징이랑 섬유도 다른가 봐요. 그렇죠. 타올을 저기 대별하자면 이제 30수 타올하고 40수 타올 그 이하도 있습니다만은 40수는 이제 고급 타올에 속해갖고 이제 주로 대형 호텔에서 많이 사용하고 일반 시판용으로는 30수가 많이 나가는데 그래도 이제 고급 타올은 40수를 많이 선호해갖고 앞으로는 그 40수 위주로다가 우리나라 타올 시장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저는 이 타올을 고를 때 그냥 이쁜 색깔만 보고 고르거든요. 타올을 고르는 팁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타올을 고르는 방법은 이제 면 100%인 건 똑같이 맞습니다만은 이제 요새는 이제 아토피 피부가 많이 성행하니까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 무연사 타올 또 이제 그 또 건강 100세 시대로서 또 이제 죽사 타올 그런 종류로다가 이렇게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올도 각 기능에 따라서 맞는 걸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타올을 관리할 때 이 관리하는 방법도 따로 있죠. 특별히 요즘은 이제 세제가 좋아갖고요. 네, 일반 세탁하고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옛날에는 이제 염색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막 물도 빠지고 그랬는데요. 요새는 그냥 특별히 관리할 건 없고 그냥 보통 세탁하듯이 하시면 되겠어요. 전 세계인의 실용 필수 아이템인 타올. 우리나라의 타올 최대 집산지가 바로 대전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지금도 활발히 타올 생산을 하고 있다는데요. 그곳으로 함께 출발해 보시죠. 대전에 위치한 한 타올 공장. 엄격한 생산 공정을 통해 나온 제품들이 세계인의 가정에서 각자의 맡은 몫을 담당하게 됩니다. 요즘은 국내 생산뿐 아니라 국외 수출품들의 생산으로 더 바쁜 추세라고 하는데요. 타올도 이제 한류 시대. 한국 타올에 반한 세계인들의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 공장을 쭉 둘러보니까요. 정말 대량의 다양한 타올들이 막 생산이 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바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종류의 타올을 생산하고 있고 하루에 몇몇 장씩 타올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바쁘시겠어요. 아니, 그러면 저렇게 많은 타올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국내뿐만 아니라 베트남, 미국, 일본 이런 등 이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웰빙 시대를 맞이해서 기능성 타올 쪽으로 많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균, 소치 기능성 타올, 제균 타올 이런 게 현재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정말 저도 그냥 이렇게 타올보다는 기능성 수건에서 눈이 막 가더라고요. 요즘에 다양한 또 기능성 타올들도 많이 나왔던데요? 네네. 특히 항균 소치 기능성은 특허를 낸 제품으로서 항균력이 99.9% 나오고 특히 아모니아, 땀 냄새 이런 것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특히 요새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균을 98.8% 이상 제거하는 이런 효능이 있는 이런 타올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기능성 타올이 베트남이라든가 일본 이런 데서 지금 올해부터 상당히 그 인기가 좋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타올이 인기가 많다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수건을 이제 하루에 2번 이상 꼭 접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수건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정말 궁금한데 공장 견학 좀 시켜주세요. 네,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네. 자, 수건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궁금하시죠? 그래서 직접 수건 공장을 견학해봤는데요. 수건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니까요. 정말 신기해요. 저는 뚝딱하고 만들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많은 과정을 거치네요. 일반 소비자들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자재 수입서부터 준비, 재직, 염색, 또 그 봉제 이런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하고 좀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수건을 만드시느라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수건을 또 보니까 색깔도 정말 이쁘고 다양한 것 같아요. 저희들은 그 소비자 성향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디자인, 컬러 모든 것을 연구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인체에 좋은 친환경 수건이 많이 등장했고요. 레저용 기능을 지닌 수건과 향균 기능이 지닌 타올도 요즘 소비자에게 인기라고 하네요. 오늘 이렇게 타올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눈으로 직접 보니까요. 믿음이 갑니다. 새봄을 맞이해서 앞으로 뭐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미국, 일본 수출을 좀 더 많이 하고 특히 국내에서 지금 유행하지 않은 기능성 타올, 항균, 소치, 제균사, 속건성 이러한 기능성 제품을 저희 출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말 이 타올들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이제 다른 나라로 이제 선전을 하니까 제가 막 자부심이 듭니다. 앞으로도 좋은 타올 계속 생산해 주실 거죠? 네, 물론이죠. 특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기능성보다도 판촉용으로 타올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외국은 전부 다 이 기능성, 건강을 위해서 기능성 타올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통 구조도 문제지만은 앞으로 소비자 건강 위생을 위하여 기능성 제품으로 소비자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이런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건 냄새의 주범. 대부분 건조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데요. 햇볕이 충분히 비치고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넣으시고요. 수건을 널기 전에 반드시 세게 털어주세요. 뭉쳐있던 수건의 올들이 살아나 말랐을 때에도 보송보송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빨래 끝! 자,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본 실용성 가득한 타올의 세계. 타올도요, 이제 각 용도에 맞게 관리 잘 해주시고요. 타올에서부터 가족의 건강 챙기시길 바랄게요. 새봄이 되면서 입맛 잃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맛있게 봄나물을 무쳐봐도 맛있게 비빔밥을 해봐도 입맛이 돌지 않는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대동맛지도가 맛있는 음식 기행을 준비했습니다. 새봄의 입맛을 맛있게 돋궈줄 음식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치즈의 고소한 냄새로 시작부터 압도하는 파스타부터 직접 구워 먹는 스테이크로 무장한 양식, 그리고 다양한 종류와 맛으로 입맛 사로잡는 일식 대표 초밥까지. 오늘 저와 함께할 대동 맛지도 바로 일식 대 양식 맛 대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VJ 핫이슈 리포터 박은미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할 대동 맛지도에서는요, 일식과 양식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들을 총 집합해 보았습니다. 일식하면 흔히 초밥을 많이들 생각하실 테고요. 양식하면 스테이크를 떠올리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식과 양식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들의 맛의 향연 속으로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초밥하고 샤브샤브를 좋아했었는데 같이 이제 가족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애들이 저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근처에 놀러 왔다가 여기 있길래 그냥 들러봤는데 그냥 초밥 종류도 많고 샤브샤브도 같이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뭐 가격도 저렴한 가격에 샤브샤브랑 초밥이랑 뭐 둘 다 먹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회전하는 레일 위 다양한 종류의 초밥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데요. 원하는 초밥을 골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회전 초밥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긴 회전 레일이 빼곡히 초밥으로 채워지도록 쉬지 않고 초밥을 만드시는 주방장님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주방장님을 직접 만나볼까요? 주방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앞을 보니까요, 초밥 레일이 굉장히 커요. 예. 이 초밥 레일에 초밥을 가득 채우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예. 초밥의 종류에는 몇 가지 정도가 있는 건가요? 저희 뭐 인기 메뉴로는 한 20가지 정도 되고요. 전체적인 메뉴는 한 50가지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초밥은 그 맛도 중요하지만요, 아기자기한 모양도 또한 중요하잖아요. 예. 좀 집에서 예쁘게 만들 수 있는 초밥 비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우선 밥이 가장 중요하고요. 밥에 대한 그 무게, 그리고 그 재료에 대한 신선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니, 초밥 만드는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요, 저 또한 배가 고파지는데요. 저를 위해서 초밥 이쁘게 만들어 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쪽에 앉아 계시면 제가 맛있게 초밥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한쪽에 마련된 샐러드바. 본격적으로 초밥을 먹기 전 샐러드바에서 과일, 디저트를 포함한 많은 종류의 서브 메뉴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요. 이러다 초밥 먹기도 전에 배가 부르면 어떡하죠? 네, 저는 초밥이랑요, 샤브샤브도 먹었지만 여기 나와 있는 파스타, 단호박, 여러 가지 사이드 메뉴가 있어서요, 이것 말고도 한 접시 더 먹으러 갈 겁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시식 시간입니다. 비주얼로 압도하는 초밥, 그리고 진한 육수에 샤브샤브까지 한 상 가득 차려졌는데요. 제 침 넘어가는 소리 들리시나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앞을 보니까요, 한 상 가득 차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건 초밥인 건 알겠는데 이건 뭔가요? 요거는 소고기 샤브샤브인데요. 저희가 원래는 회전 초밥을 주력을 하다가 이제 고객들이 요 샤브샤브를 같이 드시면 훨씬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요. 예, 같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보니까요, 자꾸 배에서 밥 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먼저 빨리 먹어봐도 될까요? 그럼요. 한번 드셔보시죠. 네, 저는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요, 피부 미용 다이어트에도 신경이 쓰이는데요. 그래서 이 연어초밥이 땡깁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새색시 홍조 띤 얼굴처럼요, 빛깔이 너무 고와요.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찍어서. 네. 연어가요, 탱탱하지만 솜사탕처럼 입에서 사르르 녹네요. 예. 굉장히 맛있는데요. 그렇다면 사장님께서 좀 추천해 주실 초밥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연어를 드셨으니까는 이제 살아있는 활어를 한번 드셔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광어 지느러미 살 부분이거든요. 네. 예, 이거 한번 드셔보시면 쫄깃쫄깃하고 괜찮으실 겁니다. 광어 지느러미요. 빛깔도 너무 하얗고 예쁜데요.
먹어보겠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추천해주신 회 먹어볼게요. 역시 초밥은요 탱글탱글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탱글탱글한 게 이유가 있나요? 저희는 뭐 매일매일 살아있는 활어를 받아가지고 매일매일 그때 잡아갖고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아 그때 잡아서 이렇게 탱탱한 거였군요. 네네. 아 이제 초밥도 먹어봤으니 시원한 국물이 땡긴데요. 아, 예. 한번 드셔봐야죠. 샤브샤브 네네. 국물 육수 맛을 먹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칠리 소스는요 정말 젊은 분들, 나이 드신 분들 모두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아 굉장히 이 감칠맛이 드는데요. 맛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샤브샤브를 이제 황태를 우려가지고 이제 국물을 내고 있기 때문에 담백할 겁니다. 아니 황태가 들어가서 그런가요? 그야말로 진국이에요. 진한 국물 맛이 그대로 온몸으로 들어가는데요. 국물 맛 정말 최고입니다. 역시 이래서 초밥과 샤브샤브 왠지 궁합이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는 그 이유를 알겠네요. 초밥을 드시고 이 진한 황태 국물, 샤브샤브까지 한술 들이키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요. 일식의 대표주자 초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양식의 대표주자 알아볼 차례인데요. 양식하면 흔히 파스타, 스테이크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어떤 양식의 대표주자로 찾아갈지 저와 함께 지금 가보실까요? 대동맛지도의 다음 주자, 바로 양식인데요. 달궈진 돌판 위에 직접 구워 바로 먹을 수 있는 스테이크는 상징이 될 만큼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일식부터 양식까지 정말 다양한 음식을 먹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음식에 더 끌리셨나요? 저는 맛있게 다 먹어서 도저히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게 안에 온통 고기 냄새로 진동이 되는데요. 네. 지금 스테이크 만들고 계셨던 거 맞죠? 네, 부채살 스테이크라고 그거를 만들고 있었어요. 지금. 부채살 스테이크요? 네. 부채살은 그냥 한두 번 뒤집어서 먹어도 맛이 일품이잖아요. 굳이 먹어보지 않아도 그 맛을 제대로 알 것 같은데요? 근데 부채살 스테이크는 소 부위 중에 앞다리살로 씹으면 식감이 제대로 살아있고요. 제일 부드러운 걸로 알고 있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에 놓여진 음식들이요. 제 코끝을 굉장히 자극하고 있는데요. 메뉴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이제 저희 매장에서 판매하는 리코타 치즈 샐러드라는 거고요. 리코타. 네, 네네. 이제 스테이크 종류 중에서 이제 부채살 부위를 지금 부채살이요. 준비해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파스타 중에서 옐로우 크림 파스타라는 걸 준비해봤습니다. 아, 부채살 스테이크 굉장히 특이한데요. 지글지글 철판 위에 끓고 있어요. 맛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네. 제가 한번 잘라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돌판 위에서 고기 익어가는 소리 들리시나요? 저는 제대로 들리는데요. 아니 도대체 이런 생각을 어느 분이 하신 거예요? 예, 기존의 스테이크 집에서는 일반적으로 구워서 나오는 이제 스테이크인데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판에다가 직접 구워서 드실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네. 신선도도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신선도까지.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원하는 굽기에 따라서 드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러우시죠?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스테이크는요, 세 가지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육즙이 얼마나 잘 배어 나오는지, 두 번째는 고기가 얼마나 연한지, 마지막으로 특제 소스인데요. 그 세 가지가 잘 어우러져 있어요. 정말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네. 여기 안에 뭔가 있어요. 이거 네. 뭔가요? 이게 닭가슴살이고요. 이제 네. 자체 숙성시킨 이제 닭가슴살이에요.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면은 입안에서 또 일정한 향도 나실 거고요. 손님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아니 파스타에 닭가슴살까지. 건강관리,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도 이 파스타 즐겨 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 파스타 면과 그리고 단백질 음식인 닭가슴살 같이 겸비해서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색깔도요, 이 카레가 들어가서 그런지 노란색을 띄어요. 네. 독특한데요. 맛을 보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입안에 들어갔을 때요, 카레 향이 먼저 납니다. 카레 향이 나는데요, 이 부드러운 식감에 이 닭가슴살까지 굉장히 부드러운데요. 닭가슴살이 잘못 먹으면 굉장히 뻑뻑하잖아요. 아니 그런데 닭가슴살도 부드럽고 이 파스타면도 부드럽고 그리고 안에 조화롭게 그 소스까지 정말 최고입니다. 날이 조금씩 풀리면서 밖에서 야외 운동을 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겨우내 움츠렸던 몸이 기지개를 펴면서 이곳 저곳 부상을 입기도 쉬운데요. 그래서 봄이 되면 외상 환자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허리를 삐끗하고 무릎이 삐끗하고 이런 질환들 걱정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 지금부터 헬스투데이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스투데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풀리면서요,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운동도 운동이지만 규칙적인 습관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봄맞이 건강 습관들, 또 건강한 지식과 정보들 준비했거든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헬스투데이 만나보시죠. 봄철은 야외 활동이 크게 늘어나고 피로감으로 인한 부주의로 각종 사고 질환이 증가할 때이므로 더욱더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하고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헬스투데이에서는 봄철을 맞이한 건강한 운동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다양한 요건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운동인데요. 그런데 이 운동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운동 처방센터를 찾아왔거든요. 저와 함께 봄철 건강하게 운동하는 방법 알아보시죠. 특히 봄에는 평소 건강하게 생활하던 사람들도 피로를 쉽게 느끼기 쉬운 계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체질과 체력에 맞는 운동법을 선택해서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겨울철에서 봄철로 넘어갈 때 신체 리듬이 깨진다고들 하는데요. 오늘 교수님 모시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이때 운동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추운 겨울에서 따뜻한 봄으로 오면서 온도 변화로 인해 근육이 이완이 됩니다. 네. 자, 이완이 되면서 이제 우리 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건강 관련 학회에서 보고봐야 의하면 일단 첫 번째 피로감을 동반한 졸림 현상. 충곤증. 네, 충곤증. 네. 그다음에 소화불량. 그다음 식욕 부진 상태가 있습니다. 네. 이럴 때 그러면은 어떤 운동들을 해주면은 조금 더 생체 리듬 또 신체 리듬에 있어서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을까요? 자,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가볍게 조깅이라든가 스트레칭을 하시면 되게 좋은데 네. 우리가 이제 이 피로도가 그 환절기 과정 중에 그 현재 내가 생활하는 과정 중에 피로도가 있는 현재 있는 상태, 그다음 운동량이 없으신 분들은 더더욱 피곤해지겠죠. 지금부터 첫 번째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머리 쪽입니다. 피곤해지면은 피부도 거칠 뿐만 아니라 두피도 마찬가지로 거칠을 풀면서 모발도 역할이 떨어집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 수타법을 이용한 손으로 이용해서 가볍게 터치하는 개념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측면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부분, 그다음 앞뒷면을 이용해서 터치를 해서 위로 올라가는 부분을 하시게 되면요, 모발력도 강해지고 두피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해줄 부분은 저희가 피곤하게 되면 눈의 피로가 오잖아요. 네. 자, 눈의 피로에 관련된 운동입니다. 자, 시선은 정면으로 바라보시고, 자, 내 눈은 자 오른쪽에서 왼쪽을 향해서 그대로 시선을 끝까지 가시고, 이때 갈 때 안구 자체가 빠르게 가시지 마시고 천천히 가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가 있는 상태에서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쪽을 바라보세요. 눈구만. 예, 이쪽을 바라보시고, 자, 스톱. 자, 하나, 둘, 셋. 자, 이제 반대로 가겠습니다. 천천히. 반대로요. 안구로, 반대로. 자, 천천히 가서 이제 스톱하시고, 자, 하나, 둘, 셋. 바로 하시고요. 이번에는 척추 건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여러분은 내 몸의 중심이 되는 척추 어디까지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알짜배기 정보 함께 알아보시죠. 본격적인 야외 활동과 운동에 앞서 내 몸의 중심이 되는 척추의 건강부터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척추 건강과 관련된 모든 것 함께 알아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풀리면서요. 많은 분들이 운동 삼배경에 빠졌는데요. 그런데 중장년층 어르신들의 말에 의하면 운동도 하기 전에 벌써 어깨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네, 이제 겨울이 다 끝나가고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돼 있죠. 네. 이제 움츠렸던 허리나 몸을 풀려고 막 나와서 막 운동하게 되면 풀리지 않는 이 근육 때문에 여기저기가 아플 수가 있잖아요. 이게 준비 운동을 잘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준비 운동이나 이런 부족하게 바로 운동하게 되면 경직된 근육이 손상을 받거나 아픈 그런 현상이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과도하게 충분한 준비 운동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 필요합니다. 날씨가 정말 따뜻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의욕이 앞서고 있는데요. 그런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나 몸무게가 조금 더 나가시는 분들은요. 가벼운 조깅이나 스트레칭을 먼저 해준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척추에 많이 발생하는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익히 들어봤고 잘 알고 있는 허리 디스크라는 이런 질병이 있죠. 그래서 2대 질환이 있어요. 허리에는 허리 디스크라는 말랑말랑한 물렁뼈는 아니면 물렁뼈 같이 생긴 것이 툭 튀어나와서 신경을 눌리는 걸 우리가 허리 디스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두 번째로는 그와 비슷한 사촌으로 신경에 대한 증상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년층이 증가하다 보니까 척추관 협착증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잘 걷지 못해가지고 약간의 파행이라고 그래서 쉬어야만이 걸을 수 있는 이런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에는 대부분의 증상은 두 개의 질환이다.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이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척추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입니다.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린 후 손을 깍지 끼고 하늘 위로 뻗칩니다. 그 후 한쪽 다리를 한쪽 뒤쪽으로 옮긴 후 몸을 그 방향으로 기울입니다. 두 번째 동작입니다. 한쪽 다리를 어깨 반 넓이로 벌린 후 한쪽 무릎을 90도로 기울입니다. 그와 동시에 발은 살짝 들고 손은 펴서 펴고 있는 다리 쪽으로 몸을 기울입니다. 이 동작을 7초 유지합니다. 세 번째 동작입니다. 이 운동은 앉아서 시작하는데요. 앉은 자세에서 한 다리를 펴고 편 쪽으로 몸을 기울입니다. 7초간 유지한 후 반대쪽으로 몸을 돌려서 척추를 세워줍니다. 허리를 잡고 척추를 세워줍니다. 척추 박사라고 생각되어지는 우리 원장님께서는요. 척추 건강을 위해서 어떤 생활 습관들을 실천 중에 있으세요? 네, 거의 일상생활 중에 대다수가 의사는 책상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수술이나 이와 같은 활동을 하는 기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책상에 앉아 있을 때는 우리 몸의 S라인을 항상 유지하려고 허리를 반드시 펴려고 노력하는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고요. 가까운 거리나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거리는 주로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는 가까운 거리라면
계단 오르내리기를 주로 많이 하고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운동을 주로 하려고 하는 일상생활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마구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운동을 시간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의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집안에서만 활동하는 이런 움츠러든 생활에서 야외 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운동을 하실 때는 서서히 계획을 세워서 운동량을 점차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갑작스럽게 운동량을 늘리거나 갑작스럽게 무리한 동작을 취하게 된다면 무릎 관절이나 허리 관절에 많은 영향을 미쳐서 결국 병원에 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차량에서 내릴 때라든가 이런 때도 갑작스럽게 운동을 하지 마시고 서서히 무릎도 피시는 운동 이런 것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우리가 운동량이 많이 늘려도 큰 부상 없이 즐겁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본 건강하게 봄을 맞이하는 비법들 어떠셨나요? 나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하고 숙면과 함께 또 삼시세끼를 균형 잡힌 식단으로 먹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정보와 함께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까지 추가해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봄 맞이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VJ 핫이슈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봄이 되면서 입맛 잃으신 분들 또 운동도 시작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모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환절기 감기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